버기는 과거 로저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던 캐릭터입니다. 그렇기에 세간에서는 해적왕의 배에 타고 있었던 전설적인 해적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로저 해적단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계 대상이 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또한 버기는 로저 해적단 당시 견습 해적이었긴 하지만 간부들을 제외하면 가장 영향력이 큰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시키와 로저가 에드워에서 맞붙기 직전 버기는 로저에게 다가가 울부짖으며 제발 싸우지 말라고 하기도 하였고, 부선장인 레일리가 떼내려고 하여도 계속하여 징징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흰수염 해적단과 로저 해적단의 전쟁에서는 상대측 해적단의 선장인 흰수염을 위협하기도 하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흰수염이 버기를 기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버기는 로저 해적단에서 견습 해적을 하며 경험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버기가 견습일 당시에 최후의 땅 라프텔로 가는 법을 알아내었고, 그곳에 데뷔고 원피스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저는 라프텔에 도달하여 원피스를 획득하고 위대한 항로를 제패한 뒤 해적왕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버기도 엄연한 로저 해적단의 일원이었기에 로저는 당시 견습 선원이었던 샹크스와 버기에게도 라프텔로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그때 버기가 독감에 걸려버렸고 빨갛던 코가 더 빨개질 만큼 컨디션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로저와 레일리는 버기가 라프텔로 갈 만한 컨디션이 안 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버기는 라프텔에 가지는 못하고 원피스의 정체를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이때 버기를 간호해주기 위해서 자신도 라프텔로 가지 않는 의리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샹크스와 버기는 로저 해적단 견습 선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중마 고우입니다. 샹크스는 버기를 위하여 원피스의 정체를 보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였으며, 버기도 샹크스를 만나면 늘 욕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샹크스의 부탁을 들어주는 츤데레의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샹크스는 자신이 말을 걸어서 버기가 실수로 동강동강 열매를 섭취하였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이 흘렀으나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기와 샹크스는 정상결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샹크스는 버기에게 보물 지도를 준다고 사기를 친 뒤 밀짚 모자를 루피에게 다시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샹크스에게 속아서 루피에게 밀짚 모자를 전달해주고 돌아왔으나 샹크스는 보물 지도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샹크스의 멱살을 잡으며 성질을 부렸고, 그 모습을 본 임펠다운의 죄수들은 버기가 샹크스를 압도하는 남자라고 착각하게 되었고 버기를 자신들의 구세주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버기는 특제 버기탄을 만들어 위대한 항로를 제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본 확보를 위하여 이스트블루 오렌지타운에서 잠시 머무르며 마을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타운에 우연히 들른 밀짚모자 일당과 만나게 되었고, 루피는 오렌지타운의 주민들을 돕기 위하여 버기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루피 나미, 조로는 모디와 캐버디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스트블루에서 이름을 날리던 해적 사냥꾼다운 강함을 보여주며 모디와 캐버디를 모조리 쓰러뜨렸고, 버기도 루피와 나미의 합동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쓰러집니다. 다만 버기는 이때 루피의 밀짚 모자를 훼손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최초로 루피의 밀짚 모자를 훼손시킨 인물이 되었습니다. 버기는 위대한 항로를 제패하기 위하여 호기롭게 이스트블루에 정착했으나 루피를 만난 이후부터는 풀리는 일이 없었는데요. 루피와 나미에게 보물을 몽땅 털리기도 하였으며 루피에게 패배한 이후에는 오렌지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스트블루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커다란 새에게 먹힐 뻔하고 커다란 개한테도 먹힐 뻔하며 위협을 당했습니다. 또한 돈이 다 떨어져서 해적단이 와해될 뻔하기도 하였으며 로그타운에서는 스모커한테 잡히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캡틴 존이 남긴 보물을 찾으러 가다가 결국 해군에게 붙잡혀 임펠다운에 수감되기도 하였습니다. 에이스는 검은 수염을 추적하기 위하여 위대한 항로를 떠돌아다니고 있었고 버기도 위대한 항로에서 무기력하게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버기의 배를 발견한 뒤 버기가 파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버기의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버기가 차려놓은 음식들을 흡입하였고 음식을 먹다가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기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버기에게 에이스를 죽여버리자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버기는 에이스가 흰수염 해적단이란 것을 눈치챈 뒤 안된다, 이 바다에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흰수염 해적단을 건드리면 안돼 라고 말한 뒤 에이스가 일어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일어난 뒤 음식을 조금 더 뺏어먹고 사라집니다.
버기는 캡틴 존의 보물을 얻기 위하여 해군 부대를 공격하다가 붙잡혀 임펠다운에 수감되었고 그의 모험은 이렇게 끝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임펠다운에 수감되며 대사건이 발생하였고 임펠다운 내부도 어수선해졌으며 검은 수염 루피 2명의 강자들이 임펠다운을 습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군본부도 흰수염과의 전쟁을 준비하느라 평소보다 임펠다운의 경계도 느슨해졌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임펠다운을 털러온 루피와 일시적으로 동맹을 맺었고 루피와 함께 콤비를 보여주며 임펠다운에서 탈옥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봉쿠레는 버기, 루피에게 큰 도움을 주며 장렬하게 정사하며 독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버기는 이미 죽었는데 어쩌겠어, 탈옥 축하 파티나 열자 라고 망언을 하며 피도 눈물도 없는 캐릭터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버기는 탈옥 과정에서 레일리와 흰수염의 이름을 팔아 수많은 임펠다운의 죄수들을 자신의 수하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버기는 임펠다운에서 수많은 추종자들을 얻게 된 이후 사나이라면 나와 함께 꿈을 꾸지 않겠는가, 난 오늘 흰수염의 목을 따고 이 세상을 손에 넣겠다 라고 말한 뒤 흰수염을 쓰러뜨리고 세계 최강의 사나이가 되기 위하여 정상결전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정상결전에서 진짜로 흰수염을 만나게 되었고 흰수염을 보자마자 겁을 먹어서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눈치 없던 버기의 수하 중 한 명이 흰수염에게 선전포고를 하였고 버기는 어쩔 수 없이 흰수염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버기를 기억해냈고 버기의 수하들을 포섭하기 위하여 버기에게 동맹을 권유하였고 버기는 이를 수락하며 흰수염과 버기는 일시적으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버기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눈치를 보면서 돌아다녔고 결국 샹크스가 도착할 때까지 부상을 입지 않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도착하여 전쟁을 종결내고 검은 수염이 난입하여 주변이 어지러워지자 버기는 유유히 마린포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버기는 정상결전 이후 임펠다운의 수많은 죄수들을 거느리는 거대 세력으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루피가 잡은 반디월드를 버기가 잡아냈다고 거짓된 정보가 세계로 퍼져나갔고 버기는 순식간에 반디월드를 잡아낸 강자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에서는 버기의 이러한 강함을 인정하였고 버기에게 칠무회가 되라고 제안하였고 버기가 이를 수락하면서 버기는 칠무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칠무회가 된 기념으로 인터뷰를 하였고 그곳에서 나는 칠무회가 될 생각은 없었는데 세계정부에서 울며불며 부탁하였기에 칠무회가 되었다. 나의 진짜 목표는 사왕 아니 해적왕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버기의 이름이 전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세계정부에서는 칠무회 제도를 폐지하였고 버기는 순식간에 해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버기는 해적이긴 하지만 사실상 서커스 단장에 가까운 인물인데요. 버기의 해적단의 이름은 버기 해적단이 아닌 버기즈 딜리버리이며 모든 선원이 서커스를 모티브로 제작되었으며 서커스를 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기가 타고 다니는 배의 이름도 빅톱인데 빅톱은 서커스용 텐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버기의 칭호도 선장이 아니라 단장인 것을 보면 버기가 얼마나 서커스의 진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기가 이끄는 버기즈 딜리버리는 해적단의 규모만 놓고 보면 칠무회 중 최고라고 볼 수 있으며 세계정부나 사왕들조차도 버기는 무시할 있으나 버기즈 딜리버리의 세력만큼은 무시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칠무회가 폐지되기 직전까지 버기는 해적 용병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버기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돈을 좋아하며 보물에 집착하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트블루의 도둑고양이라고 불리는 나미조차도 버기 앞에서는 탐욕으로는 한 수 접어야 할 만큼 버기는 돈과 보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버기는 캡틴 존의 보물을 털기 위하여 해군 부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상결전에서는 샹크스에게 보물 지도를 받기 위하여 해군과 척을 지기도 하였으며 샹크스가 계약을 어기자 사왕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브르 카드에서는 버기의 취미가 보물 수집이라고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독자들은 버기가 원피스 세계관 최강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작중 내에서도 버기의 수하들은 버기가 흰수염을 뛰어넘는 강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세계정부조차도 그의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버기가 최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버기 최강설의 근거는 전 로저 해적단의 선원이었다는 점, 세계정부의 부탁으로 칠무회에 등극했다는 점, 정상결전에서 미호크를 상대로 데미지를 입지 않았다는 점,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에게 인정받으며 스카우트를 당했다는 점,
차기 해적왕 루피를 수차례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점, 명왕 레일리가 그리워하는 남자라는 점, 루피의 밀짚 모자를 훼손한 최초의 남자라는 점, 사왕 샹크스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할 수 있는 남자라는 점, 리더십과 지능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 도플라밍고 로우 후지토라의 카운터라는 점, 반디월드를 죽였다고 세상에 알려진 점, 전성기 시절 흰수염과 맞붙어 부상조차 입지 않았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샹크스는 젊은 시절 로저 해적단의 견습 선언을 한 로저 해적단 출신 해적입니다. 샹크스는 로저 해적단 시절에 같은 견습 선원이었던 버기와 친하게 지냈으며 선장인 로저와 부선장 레일리와도 가깝게 지내는 친화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흰수염에게도 기억될 만한 활약을 하였고, 비록 견습 해적단이었지만 로저는 버기와 샹크스에게 같이 라프텔로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하필 버기가 갑자기 병에 들어버렸고 샹크스는 버기를 간호해주기 위하여 라프텔에 가지 않았습니다. 샹크스는 로저 해적단에서 탈퇴한 뒤 빨강머리 해적단을 만들었습니다. 샹크스는 젊은 시절부터 빨강머리를 하고 있었으며 오랜 시간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는 자유로운 해적이기에 염색을 하는 것이 아닌 태어날 때부터 빨강머리가 자라나는 인물로 추측됩니다. 샹크스의 빨강머리는 샹크스의 상징이 되었으며 샹크스는 샹크스라는 이름보단 빨강머리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샹크스는 한 곳에 정착하여 생활하기보다는 여러 섬들을 돌아다니는 해적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이스트블루의 작은 섬까지 여행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루피를 만나게 됩니다. 샹크스는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캐릭터이며 루피도 친화력이 뛰어난 캐릭터이기에 두 캐릭터는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또한 루피도 샹크스를 보고 해적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샹크스에게 자신도 같이 출항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샹크스는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밀짚 모자를 넘겨준 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 샹크스는 정상결전에서 루피를 잠깐 본 것만 제외하면 루피와 만나지는 못합니다. 샹크스는 루피에게 밀짚 모자를 물려준 인물이자 루피에게 꿈을 가지게 해준 인물입니다. 그래서 루피는 샹크스에게 받은 밀짚 모자를 매우 아끼는 모습을 보입니다. 샹크스의 밀짚 모자는 선대 해적왕이었던 로저의 유품이며 샹크스가 로저에게 물려받은 의미 있는 물건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원피스를 남긴 조이보이의 보물로도 추측되며 밀짚 모자가 매우 중요한 물것인 것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샹크스는 바다를 지배하는 사왕 중 한 명입니다. 사왕은 흰수염에 필적하는 강함과 세력을 가진 대해적에게 주어지는 칭호인데요. 샹크스는 흰수염과 비교하여도 밀리지 않는 무력을 가지고 있으며 벤베크만, 럭키루, 야속 등 걸출한 부하들과 수천 명의 세력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사왕은 사회적 약자들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빅맘은 여성, 흰수염은 노인, 카이도우는 어린아이, 샹크스는 장애인이 모티브가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샹크스는 팔이 하나 없는 장애인입니다. 샹크스가 팔을 잃게 된 이유는 이스트블루에서 히그마와 샹크스는 갈등이 있었고 히그마가 총으로 샹크스를 협박하며 선을 넘어버렸고 샹크스는 히그마에게 참교육을 시전합니다. 하지만 히그마는 참교육을 당한 뒤에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린 시절 루피와 함께 바다에 뛰어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해왕류가 나타나 히그마를 삼켜버리고 루피도 삼키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샹크스가 자신의 팔을 희생하면서 루피를 지켜주는 감동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원피스의 작가 오다 작가님도 지금 생각하니 해왕류가 샹크스의 팔을 뜯어가는 건 설정 오류 같네요 라고 말하였으며 샹크스는 왼팔 하나만 있더라도 전투력만 놓고 보면 양팔이 있는 샹크스와 똑같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관상 약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샹크스는 정상결전에 참전하여 전쟁을 끝내고 양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상결전이 벌어지고 있는 마린포드로 향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상결전에 난입하고자 하는 또 다른 사왕 카이도우와 만나게 되었고 샹크스와 카이도우는 치열한 전투를 시작하였고 승부를 가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마린포드로 향한 진격을 멈추고 돌아섰으며 샹크스는 마린포드로 향하게 됩니다. 정상결전은 아카이누의 캐리로 해군의 승기가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흰수염과 에이스도 사망하면서 사실상 해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해적이라는 악을 용서할 수 없었으며 한 톨의 해적도 남기기 싫어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해적들을 학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코비가 아카이누를 막아서며 전쟁을 멈추자고 제안했고 아카이누는 코비를 죽여버리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가 나타났고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으며 코비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라고 명대사를 알려준 뒤 아직도 날뛰고 싶은 놈이 있으면 자신이 상대해준다고 말하며 티치를 지목합니다. 티치는 과거 샹크스와 싸워 눈에 영구적인 상처를 입힌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티치는 경상결전에서 제외하게 되었고 샹크스가 티치에게 전투를 제안했으나 티치는 샹크스와의 대결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판단하여 거절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돌아갔으며 샹크스는 흰수염과 에이스의 시선을 회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샹크스는 티치를 적이지만 인정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에이스가 티치를 추적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흰수염에게 에이스를 말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으며 정상결전에서도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샹크스는 작중에서 폐왕색 패기를 가장 먼저 다룬 캐릭터 중 한 명입니다. 또한 폐왕색의 경지가 매우 높은 캐릭터입니다. 흰수염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는 캐릭터들은 최소 돈 클리크급의 강함은 가졌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샹크스가 약간의 폐왕색 패기를 사용하자 절반이 넘게 쓰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르코와 조주도 샹크스의 폐왕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어지간한 각오로는 저 사내 앞에 서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흰수염과 충돌할 때는 폐위감으로 추측되는 기술을 사용하였으며 흰수염과 한 합을 겨뤘을 뿐인데 구름이 갈라져 버리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도 매우 잘 다루는 인물입니다. 샹크스는 로저 해적단 견습 시절부터 버기와 매우 친하게 지낸 사이입니다. 샹크스는 버기가 병에 걸리자 버기를 간호하기 위해서 라프텔 행을 포기하기도 하였으며 버기가 악마의 열매를 먹고 바다에 빠져버리자 망설임 없이 구하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또한 두 캐릭터는 정상결전에서 오랜만에 만나 재미있는 케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샹크스는 평소에 재물에 욕심이 많았던 버기의 성격을 이용하여 루피의 밀짚 모자를 버기에게 맡긴 후 루피에게 잘 전달해주면 보물 지도를 준다고 말하며 버기를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샹크스가 말한 보물 지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은 것을 알게 된 버기는 샹크스의 멱살을 잡고 화를 내었고 그 모습을 본 버기의 수하들은 버기가 매우 강한 캐릭터라고 착각하며 버기를 더욱 따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에 버기 입장에서도 손해는 아닙니다. 샹크스는 일부 시절부터 오로성의 신뢰를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샹크스와 흰수염이 만나려는 사실이 오로성에게 전해지자 빨간머리는 세상을 어떻게 할 자가 아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며 크게 경계하지 않았으며 2부에서는 샹크스가 오로성을 찾아가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자네가 온다기에 시간을 비웠네 라고 말하고 기빈 대접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샹크스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일부 팬들은 샹크스의 강함을 의심하며 정치에서 사왕된 거 아님? 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샹크스는 전 현직 사왕을 통틀어 유일한 비능력자이며 로저 거프와 함께 비능력자 중 가장 강한 캐릭터 중 한 명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악마의 열매를 먹은 능력자와 비능력자의 차이는 매우 큰데 샹크스는 뛰어난 검술과 패기로 이 차이를 메꾼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패기의 비중이 크게 상승 중이기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미호크는 세계 제1의 검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미호크가 세계 제1의 검호는 아니었으며 샹크스와 세계 제1의 검호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샹크스가 이스트블루에서 팔을 잃어버리자 미호크는 팔을 잃은 이놈과는 싸울 이유가 없지 라고 말하며 샹크스와 대결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사왕이 되었고 미호크는 세계 제1의 검호라는 칭호를 획득합니다. 현 시점에서도 단순히 무력만 놓고 본다면 누가 우세일지 알 수 없으나 검술만 놓고 본다면 미호크가 샹크스에게 앞서갈 것으로 추측됩니다. 샹크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빅맘과 샹크스는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 정착하고 살고 있지만 흰수염은 가족들과 함께 바다를 돌아다니기는 하지만 여행을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취미가 여행일 만큼 여행을 많이 다니며 신세계 위대한 항로 이스트블루, 사우스블루, 노스블루, 웨스트블루를 가리지 않고 여행합니다. 또한 술과 파티를 매우 좋아하며 친화력도 좋은 캐릭터입니다. 비브르 카드에서 사치는 샹크스를 가장 자유로운 해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샹크스의 현상금은 40억 4,890만 베리로 현 사왕 중 3등에 해당합니다. 또한 흰수염이 살아있던 시절에는 사왕 중 현상금이 꼴등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부 독자들은 현상금을 근거로 샹크스를 사왕 최약체로 뽑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상금과 강함은 완전히 비례하지는 않으며 위험성, 활동기간 등 복합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샹크스는 빅맘 카이도우와 비교하면 매우 신사적이고 위험하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그렇기에 빅맘 카이도우보다 현상금이 낮게 측정되었을 것이며 더 약하기 때문에 현상금이 낮게 측정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샹크스는 루피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자 어린 시절 루피를 구해준 은인이기도 합니다. 샹크스는 우연히 들린 이스트블루의 작은 섬에서 루피와 만나게 되었고 루피와 놀아주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자신이 보관하던 고무고무 열매를 먹어버렸을 때도 루피를 다그치지 않는 고운 인성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히그마와 시비가 붙고 히그마와 같이 바다에 빠져버린 뒤 대왕류에게 먹힐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팔을 희생하면서까지 루피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훗날 흰수염에게 신세대에 걸고 왔다 라고 말하며 후회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로저에게 물려받은 밀짚 모자를 루피에게 물려주고 훗날 루피가 훌륭한 해적이 되면 돌려받으러 오겠다고 말하였고 루피는 그날 이후부터 해적왕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샹크스에게 물려받은 밀짚 모자를 매우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소에는 타인이 시비를 걸거나 자신을 폭행하여도 그냥 대충 무시하고 넘어가는 유쾌한 루피이지만 만약 밀짚 모자를 건드리거나 훼손시키는 행위를 저지르며 곧바로 돌변하여 죽일 각오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루피를 가장 대표하는 매개체도 밀짚 모자가 되었으며 정상결전 당시에는 루피라는 이름보다 밀짚 모자가 더 유명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원피스를 남긴 전설적인 인물 조이보이가 착용했던 장신구도 밀짚 모자였다는 것이 밝혀졌고 해적왕 로저가 착용하던 모자도 밀짚 모자이기에 밀짚 모자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근본 있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루피는 어린 시절부터 해적이 되고 싶어 하였으며 더 나아가 해적왕이 되고 데뷔보 원피스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샹크스를 만난 이후에는 확실히 마음을 굳혔으며 현재까지도 해적왕이 되겠다는 마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루피는 현재 사왕을 제외하며 가장 해적왕에 가까운 인물이 되었으며 흰수염, 카이도우, 빅맘이 무너지며 사실상 티치를 제외하면 루피를 막을 인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은수염 해적단에는 고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인물이 없으며 고대 병기도 아직까지 획득하지 못하였기에 실질적으로 밀짚 모자 일당이 해적왕을 배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흰수염도 죽기 직전 루피를 미래의 해적왕으로 평가하였고 티치는 해적왕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루피는 어린 시절부터 해적이 되고자 하였으나 루피의 할아버지인 거프는 그것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프는 루피를 해적의 길로 빠뜨린 샹크스를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거프는 루피와 에이스를 어린 시절부터 강인한 해병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옥 훈련을 시켰으며 해병으로 살아남는 팁들도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루피는 해적왕이 되어버렸고 거프는 크게 낙담했으나 자신의 손자가 가는 길을 묵묵히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해적이 된 이후 거프와 만나게 되었고 해군이었던 거프가 루피를 공격하기나 하였으나 전력을 드러내지 않았고 루피를 가지고 놀다가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거프는 해군에서 영웅으로 군림하였기에 거프가 해적을 놓아주어도 아무도 거프에게 불만을 드러내지는 못하였습니다. 루피와 에이스는 친형제는 아니었지만 어린 시절 사버와 함께 도원결의를 맺고 친형제 이상의 우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루피는 알라바스타에서 오랜만에 재회하게 되었고 이 당시에는 에이스가 루피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동생 루피에 비하여 훨씬 점잖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며 형다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많은 독자들은 그래도 형이 낫다, 루피 같은 애가 2명 있었으면 이라고 말하며 안심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에이스가 티치에게 패배한 뒤 해군본부에 넘겨졌고 해군본부는 에이스를 공개 처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의 형을 잃을 수는 없었기에 징배, 버기 등과 함께 정상결전에 참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정상결전에서 루키라고는 믿기지 않는 활약을 하였고 폐왕색 패기를 사용하여 극적인 타이밍에 에이스를 한번 구해주기도 하였으며 많은 강자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흰수염 해적단과 함께 합을 맞추며 결국 에이스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돌발 행동을 하며 결국 탈출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설상가상으로 아카이누가 등장하여 루피를 죽여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자신을 희생하여 루피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형의 죽음을 목격한 루피는 결국 정신이 붕괴되어버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해지기로 마음먹습니다. 루피는 어린 시절부터 다단과 거프에게 길러졌으며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 번도 루피를 보러 오는 장면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고아는 아니었으며 루피의 아버지는 살아있었습니다. 루피의 아버지는 전세계 최악의 범죄자라고 불리는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이었으며 드래곤은 아들의 안전을 위해 일부러 루피와 거리를 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갑자기 로그타운에 나타나 루피를 위기에서 구해주기도 하며 그래도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아직 루피의 엄마는 언급된 적조차 없기에 원피스를 보는 독자들은 루피의 어머니가 누군지도 크게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루피는 이스트블루에서 태어났으며 처음으로 이름을 날린 지역도 이스트블루였습니다. 또한 이스트블루에서 조로, 쌍디, 나미, 우솝 등을 영입하였기에 어떻게 보면 전설이 시작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피는 이스트블루에서 이름을 날리던 강자들을 여러 제압하였는데요. 루피는 조로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모건 대령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우솝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캡틴 크로를 쓰러뜨렸고, 쌍디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돈 클리크를 쓰러뜨렸습니다. 또한 나미를 영입하는 과정에선 아론을 쓰러뜨리며 이스트블루의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알비다, 버기 등 걸출한 강자들을 여러 쓰러뜨렸습니다. 루피는 위대한 항로로 온 이후 바로크 주식회사와 엮이게 되었고, 비비의 사정을 알게 된 이후에는 크로커다일을 쓰러뜨리고 알라바스타를 구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쌍둥이 언덕, 위스키피크, 리틀가든, 드럼섬을 거쳐 크로커다일의 세력을 야금야금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였고, 알라바스타에 들어온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크로커다일과 맞붙었으나 압도적인 실력 차이와 자연계 열매 능력에 무릎을 꿇고 결국 내리 2연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로커다일과의 최종 대결에서는 액체를 묻힌 후 공격을 하며 크로커다일에게 유효타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루피는 자신의 피를 묻혀 크로커다일에게 공격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결국 루피는 크로커다일을 무찌르는 데 성공하였고, 로빈을 자신의 동료로 영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알라바스타 스토리는 정상결정과 함께 원피스 최고의 스토리로 꼽히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보는 명작 중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루피는 알라바스타에서 크로커다일을 꺾은 이후 알라바스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해를 하다 갑자기 기록 지침이 고장나버려 먼 곳으로 항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가까운 섬인 자야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몽블랑의 도움으로 하늘섬에 가게 되었고, 루피는 기록 지침을 고칠 겸 하늘섬의 비밀을 찾을 겸 하늘섬에 표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섬에서는 루피를 불청객 취급하였으며 당시 스카이피아의 신으로 군림했던 에넬도 루피를 처리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루피와 에넬은 맞붙게 되었고, 루피는 고무라는 특성을 사용하여 에넬에게 상성상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며 에넬을 쉽게 잡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넬에게 지배당하던 하늘섬의 주민들은 자유를 되찾는 데 성공합니다. 루피는 스카이피아에서 내려온 이후 워터세븐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메리오를 수리하려고 하였지만 메리오가 수명을 다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루피는 메리오를 버리려고 하였고, 분노한 우솝은 루피에게 싸움을 겁니다. 그리고 루피에게 패배한 우솝은 결국 밀지모자 일당을 잠시 동안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CP9까지 찾아와 고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로빈을 납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로빈을 납치한 인물이 프랑키라고 생각하여 프랑키와 한판 붙고 오해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키까지 자신의 동료로 영입하는 데 성공하고, 프랑키는 써니오를 제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로빈을 찾기 위하여 CP9과 충돌하게 되었고, 루피는 기어 세컨드를 사용하여 로브루치를 꺾어버리고 로빈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의 깃발을 찢어버리며 세계 정부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범상치 않은 인물의 등장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정상결전에 참전한 이후 밀짚모자 일당 선원들에게 2년간 수련을 하고 더 강해진 이후 다시 만나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레일리에게 수련을 받기 시작하였고, 레일리에게 패기를 중점으로 수련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폐양색 패기, 무장식 패기, 견문색 패기를 다룰 수 있게 되었고, 훗날 효아라범에게 다시 수련받으며 현재는 패기의 2차 각성까지 완성했습니다. 일부 독자들은 레일리 저만은 루피 같은 재능러한테 2년간 패기만 가르침, 효아라범 일주일이랑 레일리 2년이 비슷하네 라고 말하며 레일리를 비판하기는 하였으나 레일리가 훌륭한 스승인 것은 분명하며 루피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 것도 사실입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2년간의 수련을 가진 뒤 더욱 강해져서 다시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2부에서 도플라밍고와 트러블이 생겼고 로우와 힘을 합쳐 도플라밍고를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펑크 하자드에서 시저를 잡아내며 도플라밍고의 주요 사업인 스마일 사업을 방해하고 드레스로자에서 본격적으로 도플라밍고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로우와 힘을 합쳐 2대1로 싸운 끝에 도플라밍고를 꺾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로우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칠무회를 넘어 사왕을 꺾으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도플라밍고를 꺾은 이후 빅맘을 꺾으려고 하였고, 빅맘의 본거지인 토트랜드로 향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사체관 중 한 명인 크래커와의 승부에서 거의 호각의 모습을 보여주며 아직까지는 상황에 못 미친다는 것이 드러났고, 실제로 토트랜드에서 빅맘과는 생사결을 하지 않습니다. 루피는 토트랜드에서 카타쿠리를 꺾어버리며 사체관 이상의 강자로 성장하는 데 성공하고 빅맘 해적단의 균열을 일으키는 데 성공합니다. 빅맘과 카이도우는 동맹을 맺게 되었고, 루피도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로우 키드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이 카이도우를 쓰러뜨린다고 선언하며 루피와 카이도우는 맞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대결에서는 루피가 카이도우에게 원컵 나버렸고, 루피는 카이도우를 이대로는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효하라본과 수련하여 패기를 2차 각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진 강함을 보이게 되었고, 카이도우에게 유효타를 집어넣는 모습을 보여주며 최초로 카이도우를 꺾을 유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과거부터 루피의 최종 보스로 추측받던 인물은 대표적으로 아카이누와 티치가 있었습니다. 아카이누는 루피의 형 에이스를 죽인 루피의 원수이자 현 해군본부 원수에 올라간 해군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티치는 일부 때부터 루피와 대립구도를 이루었고 에이스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또한 상황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잠재력을 지닌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두 캐릭터가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은 적어졌는데요. 임은 천룡인들의 왕자, 세계 제1의 권력가이기에 루피가 훗날 해적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립할 것으로 추측되며 최종적으로 임을 꺾어야 루피가 진정한 해적왕이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루피는 원피스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캐릭터입니다. 제1회에서 7회 인기 투표에서 한 번도 1위를 빼앗긴 적이 없으며 조로, 에이스, 로우조차도 루피를 꺾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사망 직후 에이스, 과거 회상버프 로우, 아무 일도 없었다 조로가 위협을 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최종적으로는 루피가 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티치는 과거 흰수염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티치는 흰수염 해적단에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속되며 흰수염과 선원들의 신뢰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샹크스에게 상처를 낼 만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흰수염을 제외하면 거의 가장 강한 편에 속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티치가 소속되어 있던 함선은 흰수염 해적단 2번 대대로 티치는 에이스가 합류하기 전까지는 유력한 차기 2번 대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합류하고 티치가 에이스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주며 2번 대대장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티치가 흰수염 해적단에 들어간 이유는 흰수염을 동경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어둠 열매를 획득하기 위해서입니다. 티치는 바다에서 가장 강한 해적단에 있으면 어둠 열매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으며 실제로 흰수염 해적단에 어둠 열매가 굴러 들어왔습니다. 흰수염 해적단 4번 대대장 사치는 어둠 열매를 우연히 획득하게 되고 모든 선원들이 모인 곳에서 악마의 열매를 획득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어둠 열매에 관심이 있었던 티치는 단박에 그 열매가 어둠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날 밤 사치를 암살해버리고 어둠 열매를 훔쳐서 도망가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료를 건들면 반드시 응징을 하는 흰수염조차도 이번 일은 느낌이 좋지 않다며 티치를 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며 홀로 티치를 응징하러 출발합니다. 에이스는 사치를 죽인 티치를 응징하기 위하여 티치를 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나로 섬에서 티치와 에이스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티치는 처음에는 에이스를 대장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해적단에 들어오라고 말하지만 에이스는 당연히 그것을 거절하였고 에이스와 티치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에이스는 초반에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티치에게 승리하나 싶었으나 티치가 어둠 열매의 힘을 이용하여 에이스의 능력을 묶어버리고 에이스에게 우위를 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티치는 목숨을 걸고 싸운 끝에 결국 티치가 에이스에게 승리하였고 티치는 에이스를 해군본부에 넘겨버리고 칠무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열전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티치는 벤 베크만, 로빈과 함께 지능이 가장 뛰어난 캐릭터입니다. 독자들은 티치의 경박한 말투와 웃음, 멍청하게 생긴 외형 때문에 티치를 지능캐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다 작가에 의해서 티치의 지능이 최상위권이라는 점과 티치가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티치가 지능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티치는 어둠 열매를 얻기 위하여 흰수염 해적단에 무려 20년이나 잠입했으며 사치가 어둠 열매를 얻자마자 강탈해가는 실행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면 에이스가 자신을 따라오게 될 것을 알고 있었으며 에이스를 해군본부에 잡아넘기면 흰수염 해적단과 해군본부가 충돌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에이스를 넘기는 대가로 칠무회의 지위를 얻어 아무런 충돌 없이 마린포드로 갈 수 있었으며 전쟁 막바지에 등장하여 흰수염의 능력만 강탈한 후 돌아가며 큰 이득을 보았습니다.
흰수염은 에이스를 구하기 위하여 해군본부와 전쟁을 감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노쇠한 상태였으며 지병까지 있었기에 생각보다 활약하지 못하였으며 해군본부와 흰수염 해적단의 전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가 아카이누에게 사망한 이후 흰수염은 마린포드를 자신의 무덤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자신의 아들들을 대피할 수 있게 활로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이 거의 죽어가던 찰나에 검은수염 해적단이 등장하게 되었고 검은수염 해적단은 흰수염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흰수염의 시체를 검은 천으로 덮어버리고 자신도 그 안으로 들어간 이후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 흰수염의 능력을 강탈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원피스 세계관 최초로 악마의 열매를 2개 먹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티치가 2개의 악마의 열매를 복용하는 데 성공한 이유는 어둠 열매의 능력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어둠 열매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의 능력을 무효화할 수 있으며 악마의 열매를 끌어당긴다는 언급이 나온 기이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티치는 흰수염의 능력을 강탈한 뒤에도 닥치는 대로 능력자를 사냥하고 있다고 언급된 것으로 보아 티치는 3개 이상의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자신의 소아들에게 강탈한 능력을 나눠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티치는 정상결전이 열리려던 타이밍에 비교적 한산한 임펠다운을 공격하여 검은수염 해적단 선원들을 모집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펠다운에서 마젤란을 만나게 되었고 마젤란의 공격에 의하여 중독되어 사망할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때 임펠다운 부관수장 시류가 나타나 티치에게 해독제를 주고 자신도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검은수염은 영입한 이후 임펠다운 레벨 6로 내려가 수많은 강자들을 자신의 해적단으로 영입하는 데 성공하면서 전력이 매우 강해집니다. 티치는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의 능력을 강탈해가며 세상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또한 해군 간부들은 흔들흔들 열매의 공포가 끝나지 않은 건가? 라고 말하며 경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임펠다운 레벨 6의 강력한 제수들을 자신의 동료로 만들어 세력을 늘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자신들에게 복수하러 온 흰수염 해적단 잔당과 전투를 하게 되었고 마르코를 포함한 흰수염 해적단 잔당을 모조리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쟁 이후 티치는 사왕이 되었습니다. 사왕들은 대부분 40억이 넘어가는 현상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이도우의 현상금은 46억 1110만 베리이고 빅맘의 현상금은 43억 8800만 베리입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현상금은 40억 4890만 베리입니다. 하지만 티치의 현상금은 22억 4760만 베리로 사왕 중 가장 적으며 유일하게 40억을 못 넘으며 카이도우의 절반밖에 안 되는 현상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치의 현상금이 낮은 이유는 아직 사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과 타 사왕과 비교하면 그렇다 할 업적이 없기에 그런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오키즈는 해군 원수직을 놓고 아카이누와 승부를 겨룬 끝에 패배하고 해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오로성은 아카이누에게 아오키즈와 검은수염이 내통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오키즈와 검은수염이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오키즈의 성격상 해군을 은퇴하자마자 해적이 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오로성이 경계하는 것으로 보아 접촉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으며 추후 아오키즈와 검은수염이 모종의 이유로 합을 맞출 수도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크로코다일을 쓰러뜨린 이후 잠시 자야에서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티치와 루피는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치와 루피는 체리파이와 체리주스의 맛이 좋네 나쁘네와 같은 별것도 아닌 이유로 말싸움이 붙었고 조로와 나미가 중재하면서 상황은 해결되었습니다. 이 첫 만남은 루피와 티치의 가치관이 정반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장면이며 이 장면 때문에 티치는 루피의 최종 보스로 많이 언급이 될 만큼 돌이켜보면 의미가 큰 장면입니다. 또한 이때 루피가 자신의 현상금이 3천만이 아니라 1억이라고 말했다면 티치가 이 자리에서 루피를 처리하여 해군에 넘겼을 수도 있었기에 루피의 몇 없는 위기였기도 합니다. 티치는 평생 잠을 자지 않는 인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이스는 티치에게 남들보다 2배는 더 산 내 놈이 라고 말하며 티치가 잠을 자지 않는 인간이라고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으며 단행본 63권 SBS에서 공개된 티치의 어린 시절 모습을 살펴보면 티치는 달이 떠있는 한밤중에도 잠을 자지 않고 앉아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966화에서도 티치가 잠을 자지 않는 기형적인 몸을 가졌다는 언급이 나오기에 티치는 잠을 자지 않는 인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샹크스는 로저 해적단의 견습 선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흰수염 해적단의 선원이었기에 두 캐릭터는 과거부터 꽤 많이 충돌한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티치는 샹크스에게 영구적인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두 캐릭터는 현재 사왕이 되어 바다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해적이 되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티치는 정상결전에서 조우하여 격돌할 뻔하였으나 샹크스와의 싸움은 이득보단 손실이 크다고 판단한 티치가 한 발 물러서며 두 캐릭터의 대결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티치는 아직까지 폐왕색 패기 사용 여부가 나타나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독자들은 티치가 폐왕색 패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추측하는데요. 티치는 흰수염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부터 야망이 큰 캐릭터였으며 현재는 바다의 황제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기에 폐왕색이 발현되는 조건 중 하나인 야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티치를 제외한 모든 상황이 폐왕색 패기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흰수염 해적단 시절부터 명성을 쌓지 않기 위하여 힘을 숨겼다고 나타났기에 폐왕색 패기를 사용하는 것을 숨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